심각한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됩니다. 원격 근무 형태로 위장 취업을 하는 북한 IT 인력이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에도 침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 뉴스 네트워크, 페더럴 뉴스 네트워크이라는 매체에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달 2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FBI의 사이버 역량 담당국을 맡고 있는 이 토드 해먼 부국장이 북한의 원격 IT 근로자 문제가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 기업의 원격 근무를 빌미로 위장 취업을 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는데 정부 기관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먼 부국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는 북한의 원격 IT 근로자를 적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발표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의 원격 IT 근로자를 적발했다라는 겁니다. 해먼 부국장은 아직 사건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해당 기관의 절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게는 다소 당혹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답하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 부문 비율이 훨씬 더 높지만 정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해먼 부국장의 답변입니다. 북한 국적자가 원격 근무로 위장 취업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방뉴스 네트워크는 연방정부에서 직접 고용되려면 광범위한 신원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정부기관을 위해서 원격 계약직으로 일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연방정부에다가 취업 신청서, 구직 신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신원조회가 보통 깐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직접 일하게 되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신원조회 절차를 상당히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보고요. 그리고 개인이 만약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자여야 되죠. 그냥 일반 비자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연방정부에는. 근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할 때 그 절차, 과정, 그 뒷 배경 전부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연방정부에 이력서를 넣기 전에 다른 데서 근무했었던 근무지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까지도 다 알아봅니다. 저희도 경험이 있는데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 일하던 직원이 국방부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국방부 쪽에서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와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이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근무 형태가 어땠는지, 뭐 직원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런 설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연방정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연방뉴스 네트워크에서는 추정을 하기를 직접 들어가는 북한 노동자가 이렇게 원격으로 더군다나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채용이 되는 거는 연방정부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대신에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일종의 하청업체들, 공급업체들, 뭐 이런 곳들에서 일하는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먼 부국장의 언급은 미국 연방기관이 북한 IT 근로자의 위장 취업 사기 수법에 사실상 뚫린 실태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경우에 북한 근로자로서는 위장 취업을 통한 외화벌이뿐만 아니라 미 연방기관에서의 정보 탈취 등까지 가능해지고 북한 당국이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미 당국이 제재 등의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장 취업 사기가 공공 부분에까지 미친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체, 이 연방 뉴스 네트워크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릴랜드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이 중국에 있는 북한 국적자를 연방항공청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참여시켜줬다가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최소 13개 미국 기업에서 일감을 따냈고 이들 기업 중에 일부가
이 연방항공청 등 미국 정부기관과 연계되면서 미국 정보 시스템에 대한 중국에서의 접근이 가능해졌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미국 당국은 북한의 이러한 위장 취업 사기에 경각심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10개국과 함께 지난달 31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IT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총 11개 나라가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저희가 뉴스로 보도를 해드렸었죠. 북한 IT 인력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서 정교한 수법으로 신원을 속이고 미국 기업의 위장 취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에 이렇게 위장 취업하는 북한 IT 인력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 IT 인력은 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내 브로커를 통해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브로커가 해당 기업에서 수령한 노트북을 이용해 중국에 있으면서도 미국에서 원격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쓰는 건데요. 뭐 꼭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알려져 있는 사례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뭐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도 자유로운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원격으로 미국에 취업해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위장 취업 북한 IT 인력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영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최근에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북한 IT 인력의 원격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NMP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죠. 미국 법무부도 북한 국적 IT 인력의 조직적 위장 취업 시도를 지속해서 수사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북한 근로자의 IT 기업 위장 취업을 도와준 혐의로 미국인 남성 2명이 징역 9년 그리고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올해 들어서만 8명의 미국 시민들이 이 북한 IT 인력들의 위장 취업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가 됐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받은 게 8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것인데 몰랐던 경우도 있고요. 예, 알면서 도와준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노트북 팜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그 취업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서 노트북을 보내주거든요. 이 컴퓨터로 일을 해라라고 보내주는데 그 컴퓨터를 받아서 대신 그 자기네 집에다가 미국 사람이 자기네 집에다가 두고 그리고 그 북한 IT 사람한테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 노트북을 사용해라라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신 중개인을 해준 거죠. 중개인. 이런 조력자들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심각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 미국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이른바 조력자들, 노트북 팜을 운영해 왔던 조력자들은 단순하게 돈벌이 하려고 하는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미국 시민이 아니라 만약에 조직적인 사람들이 이런 일에 개입을 한다면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일단은 조직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조직이 그냥 민간 조직 혹은 범죄 조직이 아니라 정부 조직이라면 일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베트남 공산당이나 혹은 한국에 있는 어떤 급진 좌파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력자로 나서게 된다면 만약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민주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어떤 곳입니까? 민주노총에 있던 조직국장이 간첩 혐의로 9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받은 그러한 조직 아닙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다 발견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아버지도 간첩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그러한 전력이 있는 집안 자체가 그런 집안이었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지령을 받았었던 것들, 그리고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 인사들과 첩보원들과 접촉했던 부분들,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다른 노조 임원들을 갖다가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게 소개를 해주는 이러한 정황들, 정황이 아니라 이제 사실 기록들이죠.
이런 증거들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실형 선고가 나오게 된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체가 상당히 간첩들에 의해서 오염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노조가 이런 북한 위장 취업을, 북한 사람들의 위장 취업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면, 가정입니다만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입장에서 이걸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지금 노조가 한국에 있다고 한국에만 노조원들이 활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작년 여름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반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반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외친 구호가 뭐였냐? 미제는 물러가랍니다. 미제. 떠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에 한국의 좌파들 단체들, 미국에 있는 한인 좌파 단체, 그리고 미국에 있는 또 미국 좌파 단체들 여럿이 합쳐져서 공동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임원이 직접 나와가지고 스피커 잡고 연설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2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LG 배터리 공장 급습이 있었죠. FBI만 뜬 게 아니었습니다. HSI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펼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400명 넘는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중에 300명이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발칵 뒤집혔었죠. 그때 유진철 그 당시 후보, 이제 연방하원 후보에 출마했었던 유진철 후보가 같은 한국계이니까 한국 동포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민국 사무소를. 그랬더니 그 이민 단속반 요원들이 사진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근데 그 사진들이 어떤 사진이었느냐?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뉴욕에서 반미 시위했던 그 노조 사람들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서 요번에 이게 다 작년 얘기입니다만, 조지아주의 그 공장에서 잡아들인 사람들 얼굴을 대조하고 있었다. 혹시 이 사람들 중에 뉴욕에 가가지고 반미 시위했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대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노총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조직, 인명, 이름, 얼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한국의 대기업들 다 노조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들이 거의 다 민주노총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오게 됩니다. 비자 달라고 난리치고 있죠, 한국에서는. 우리가 투자해주고 돈 주고 가서 사업하는데 한국 근로자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 비자 달라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간첩을 도와주는 놈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방의회에서 이러한 북한의 IT 인력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일망타진할 수 있는 법안들을 지금 만드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백미는 뭐냐면 해외에 가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국무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국무장관의 권한을 확대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외국의 정부한테 큰 소리 치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죠. 지금 영킴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이 올해 회기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이러한 지적들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누구보다도 반공정신이 뛰어난 국무장관인데, 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이 위장 취업, 북한인들의 위장 취업을 도와준 한국의 노조나 한국 정부의 역할이나 한국의 좌파 단체들의 역할을 문제 삼아서 한국 정부 혹은 한국인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